네, 안녕하세요. 지식 디자인입니다. 네, 오늘은요, 조직 문화를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좀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네, 그 조직 문화라는 게 왜 필요할까? 다른 영상에서도 조금 언급을 해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산업화 시대와 그리고 이제 정보화 시대, 그리고 이제 일상이 이제 변화가 일상인 시대 이렇게 변해왔잖아요. 그래서 산업화 시대 때는 좀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컨셉이었다면 요즘 시대 4차 산업혁명도 앞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변화가 정말 일상인 시대, 앞을 도저히 예측을 하기 힘든 시대, 이런 부분에서는 뭐가 중요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화 시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어떤 그 기계화처럼 됐잖아요. 사실 증기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면서 사람이 하나 기계의 어떤 부속품 같이 예를 들어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딱 짜놓으면 거기에 맞게 인력을 배치를 하고 그 라인 생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그런 것들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만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많은 변화들이 있고 거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어떤 우리 결과를 우리한테 미칠 건지 예측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에서도 그럼 이 변화를 어떻게 대응을 하고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거기에 좀 해답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조직 문화를 좀 바꿔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조직 문화를 바꾸는 활동이라는 것은 그런 변화의 시대에 걸맞는 활동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 커터라는 학자는요, 조직은 세상에 대응하는 그 적응력과 그 다음에 유연함 그리고 믿음을 갖춰야 된다라고 좀 말을 했고요. 그리고 하멜이라는 학자는 구성원은 인간 본연의 역량을 좀 발휘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말 그대로 변화의 시대에 있어가지고 변화하는 부분에 대한 진짜 말 그대로 적응을 수시로 빠르게 변하는 거에 대한 적응을 해야 되고 그래 그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유연해야 된다는 거죠. 고정이 딱 돼 있으면 그 적응을 하기가 힘들다 라는 차원인 거고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믿음 부분도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본연이라는 것은 사실 산업 화 시대 때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인간은 사실 생각도 많이 하고 아니면 어떤 그 창의적인 걸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보람도 얻고 몰입도 하고 이런 존재긴 한데 하나의 구성품으로서 이런 약간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하는 사고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몰입을 하고 또 보람도 얻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좀 인간성을 찾아가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으로 좀 돌아가자라고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 문화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아주 저명한 학자죠. 에드가 샤인 좀 정의를 했는데 조직 문화라는 것은 특정 집단이 고안하고 발견하고 개발하는 기본적인 믿음이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이 타당한 것으로 여기고 그들 사이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다양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조직 문화 관련해서 집단의 가정이다 라고 제가 정리를 또 한번 했는데요. 그거와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 문화라는 것은 보통 이제 이렇게 세 단계로 이렇게 조직 문화 관련된 모델이 있죠. 에드가 샤인의 유명한 모델인데, 우리 빙산으로 많이 비유가 되잖아요. 빙산 하단에 있는
그런 암묵적 가정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로 조금 드러난 객관화된 그런 가치들, 지향 가치들, 그리고 완전 드러난 그런 인공물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암묵적 과정이라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나 그 조직의 그 사고와 행동과 그리고 의사결정, 그 문제 해결, 그 인공물 등에 대해서 당연히 믿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암묵적으로 이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뭔가는 있긴 하지만 드러나 있지 않는 그런 가정, 어셈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로 객관화된 지향 가치라는 것은 미션이나 비전, 핵심 가치 등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또 뭐 이런 캠페인 활동들, 그러니까 뭐냐면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한 이런 활동들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인공물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표출되는 사고와 행동, 그러니까 이런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가정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 우리의 어떤 핵심 가치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제 표면으로 이제 드러나는, 진짜 일상화돼서 표면으로 구성원들 사이에서 표면으로 드러나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을 인공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직 문화라는 것을 어떻게 좀 관리를 할 건가에 대한 메커니즘을 좀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이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이 암묵적 과정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는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니까 암묵적 과정을 드러날 수 없고, 사실은 그 외부로 객관화된 지향 가치, 이 부분들을 건드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션이나 비전, 핵심 가치들을 설정을 하고요. 우리한테 맞는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캠페인들이나 활동들을 하는 거죠. 그런 활동들을 막 하게 되면 이런 암묵적 가정 자체가 바뀐다. 변화가 되고, 그래서 그 가정들이 변화가 됨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일상화된 그런 사고나 행동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조직 문화를 관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외부로 객관화된 그런 지향 가치들,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조직 문화 관리를 하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관리해야 될까? 조직마다 막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조직 문화 활동이라고 해서 뭐 우리 청렴한 문화를 만들겠다, 아니면 뭐 갑질 없는 문화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도 있을 텐데, 제가 몇 가지 좀 제안 드리는 것들을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마 그래도 핵심적으로 좀 바뀌면 그래도 일반적으로 좋은 조직 문화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그 조직에 따라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직에 따라서 변화해야 될 부분들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제안 드리는 부분은 하나의 조직 문화의 어떤 바뀔 수 있을 만한 그런 예시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일의 의미를 좀 부여하는 거죠. 그 구성원들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거를 좀 깨닫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일과 조직이 하는 일이 조직이나 그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들을 좀 깨닫게 하고 그것들의 이제 도덕적 선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제공하는 그 일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인식하는 그런 계기들을 좀 만들어주는 활동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겁니다. 이게 뭐 두리뭉술한 느낌이 사실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런 문화적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 이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나는 열심히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일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제 상사분께서 이런 요청을 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외주 결제를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제 부분에서 이거 좀 상사분이 아무런 명분 없이 이상 회사에 내고 있는 편의 때문에 이런 결제 일을 좀 미뤄.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게 지시를 받았을 때, 그 받은 당사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갈등도 할 거고, 과연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있는 거냐는 그런 고민도 하게 될 거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내가, 그런 어떤 외주업체한테 담당자한테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아쉬운 소리를 사실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사소한 것 자체가, 나의 어떤 일의 의미들을 좀 퇴색시키는 그런 역할을 사실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캠페인화 시켜서 정말로 우리 회사는 정직하게 이렇게 일을 하고 외부 이렇게 협력업체들, 외주업체들과도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예, 이런 것들을 캠페인화 시켜서 그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상관의 어떤 이 지시나 이런 것들은 우리 조직에서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문화를 구축해 나간다면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의 의미를 찾는다는 거는 개념이 여러 가지이긴 하지만 그 회사의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그 구성원들의 일의 의미를 좀 퇴색시키는 게 뭘까를 일단 찾아보고, 그죠? 찾아보고 그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의 어떤 그 지향하는 바를 좀 설정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캠페인들은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것들이 조직 문화를 관리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의 의미를 찾으면 자연히 이제 일의 의미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아, 일은 재밌는 거야. 일은 힘든 게 아니고 재밌는 거야 라는 걸 구성원들한테 좀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활동들 자체가 사실은 그런 거예요. 경직된 문화, 상사나 부하 관계가 너무 경직이 돼 있어서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너무 출근하기도 싫고 상사 입장에서는 너무 또 답답해하고 부하 직원이 답답해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 문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좀 개선해보자. 그래서 서로 조금 더 이제 소통하고 할 수 있는 문화를 바꿔보자. 이런 것들이 사실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요즘에 수평적인 문화를 계속 또 이야기하는 거죠. 수평적인 문화에 대한 그 목적들이 있을 건데, 그건 조금 이따가 한번 더 정리를 해보고요. 요즘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수평적인 문화 하는 이유가, 이런 일의 의미와 즐거움에 대한 그런 구성원들이 좀 가정할 수 있도록 어셈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그 조직 문화 관리하는 측면에서 한번 제안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적 안전지대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 안전지대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가령 이 회사는 내가 평생 있을 회사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러려면 회사에서 해고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죠. 회사 측면에서 해고에 대한 위협을 주지를 않아야 되는 거죠. 회사에 대해서 그 위협을 주지를 않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좀 안정된 상태에서 업무를 좀 몰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성과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해고나 아니면 뭐 감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있는 조직도 많은데 뭐 여러 연구에 의하면 그런 것보다는 사실 안정감을 주는 게 더 성과가 높더라라는 그런 연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뭐 이렇게 생각을 단편적으로 딱 하시다 보면 그러면 성과 평가를 안 하고 성과 평가도 하지 않고 그럼 거기에 따른 어떤 페널티도 주지 말라는 거냐 뭐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사실 계실 텐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성격 평가 자체는 말 그대로 이 사람의 어떤 약간
부족한 부분을 지적을 하기보다는 어떤 구성원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을 하기보다는 그것을 이제 좀 파악을 해서 구성원이 좀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형태로 성과평가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성과평가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구성원도 편하게 받아들이고, 왜냐면 자기의 어떤 지적이라는 느낌보다는 사실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해고에 대한 위협이 사실 없이 좀 이렇게 타당하게 내가 좀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더 성장을 할 수 있고 이런 문화들. 그래서 심리적 안정지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어떤 그 구성원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문화들,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심리적 그 안정대라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금 현 상황 자체가 너무 변화가 빠르잖아요. 변화가 빠른데 이것을 어떤 그 결과를 누구도 예측을 사실은 할 수 없어. 블록체인에 대해서 뭐 열심히 막 이렇게 연구하고 어떤 기업에서도 어떻게 도입을 할 건지 연구하고 적용하려고 이렇게 많이 애를 썼잖아요. 지금도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거는 누구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야. 왜냐면 이게 가치가 있다라는 게 판단이 되면 하긴 해야 되는데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심리적 안정감이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조직에서 예를 들어 너 이거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을 경우에 너 페널티 받을 생각하고 각오하고 해. 이렇게 하는 거하고 너 실패해도 좋아. 라고 하는 거하고 그 프로젝트 수행하는 사람의 어떤 그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죠. 처음 전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위협적이겠죠. 너 이거 실패하면 각오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얼마나 좀 두렵겠어요. 그러면 사실 이런 그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성향이 나오겠죠.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이제 발현이 되겠죠. 그런 반면에 후자 말씀드렸던 대로 너 실패해도 좋아. 괜찮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자기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을 개진을 하고 한번 실험적으로 해볼 수 있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심리적 안정지대 형성은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성과들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누군가는 이뤄내고 개척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개척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안정감을 부여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호의존 관련해서 가정을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성원 간에 서로 상호의존을 하고 있다. 후업을 하고 있고, 협업을 하고 있고, 누구나 이제 혼자서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커뮤니케이션 안 하는 문화들이 있잖아요. 내일 할 일만 알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일은 공유가 안 되고, 내일만 하면 끝이야. 그리고 어떤 회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일이 중요해라고 해서 뭐 어떤 알규가 생기고 어떤 논쟁점이 생기고 그래서 좀 등을 돌리게 부서 간에도 등을 돌리게 되고 개인 간에도 등을 돌리게 되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이런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서로 부서 간에도 우리가 이런 정책을 내고 이런 시도를 하게 되면 다른 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면 영향을 또 관심 있게 주시하고, 서로 간에 이제 협의를 할 때, 그런 상호 의존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미리 파악을 하고 다 알고 있으면, 이런
그 서로 간에 있던 쟁점들 이런 데 부딪혔을 때 서로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회사가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뭔지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서 협의점을 좀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호 유연성에 대한 가정도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직 문화를 어떤 측면에서 좀 변화를 시키면 좋을까라는 거를 제가 좀 제안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조직 문화를 어떻게 좀 바꿀까라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 문화 진단을 좀 해야 되죠. 조직 문화 진단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현재인 조직 문화, 현재는 어떤 조직 문화인가 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될 조직 문화 있죠. 그것을 두 개를 좀 비교를 해요. 그래서 지향해 나가야 될 조직 문화 대비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 거에 차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조직 문화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잘 지향해야 될 부분 대비해서 좀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서 어떤 활동들을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면 될까 캠페인을 하면 될까 이런 부분들을 정하는 게 이제 조직 문화 이제 관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떤 가정들 쌤처럼 제안을 드렸는데 크게는 이제 직무와 보상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력, 경로 구성원들이 어떻게 발전을 하고 성장할 건가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조직 구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성과평가에 대한 제도 부분들 우리가 성과평가라고 하면 우리 회사의 어떤 미션이나 비전에 맞춰서 거기에 온라인이 돼서 제대로 어떤 KPI나 이런 것들이 다 도출이 되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게 정확하게 좀 잘 구동이 되고 움직이고 있는지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직 그 문화적인 맥락에서 단순히 성과 측면이 아니고 조직 문화적인 맥락에서 한번 또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상사와 그리고 부하 직원, 리더와 팔로워죠. 관계에 있어서 리더십도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좀 이야기를 드렸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조직 문화라는 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 외부로의 어떤 그 객관화된 지향 가치 부분을 건드려서 암묵적 가정을 바꾸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어떤 반복적으로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그 행동들 있잖아요. 표출되는 행동들을 변화시키는 게 조직 문화 관리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디자이너